자, 여기까지 봤고 이제 마무리 지을 게 영업정지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는 안 그려놨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갑인데 업무정지를 갖다가 4개월을 당했다 그러면 요 정지 먹은 기간 동안 결격자거든요. 이럴 때 거기에 직원 을은 4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되냐 이 말이지. 소공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원이 말이에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직원은 결격자 아닙니다. 여기는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정지 먹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고요. 여기는 결격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을 차릴 수 있고요. 다른 사무실에 근무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요 사무실에 와서 요 사람 혼자 일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닌데 이 사무실에서 갑은 이제 영업정지 당했으니까 일 못하죠.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고 자기 사무실을 차릴 수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개법인일 때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중개법인. 만약에 중개법인이 영업정지 6개월 당했다 그러면 이 중개법인이 6개월 동안 결격자가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중개법인을 요 높은 임원이나 사원들이 이끌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 요 6개월 동안 우리 밑에 임원 사원도 같이 결격자로 삼는다. 그러니까 요거 다르게 갑이라는 사람이 개공 중에 중개법인이야. 업무정지 4개월 당했어. 4개월 동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결격자예요. 일 못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을이라고 하는 그 법인의 임원이나 높은 사람, 사원, 경영진 이런 사람들도 같이 4개월 동안 어떻게 결격자로 삼는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영업정지 당하니까 여기가 불똥이 튀는 거야. 임원 사원도. 근데 일반 직원들은 괜찮아요. 높은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중개법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가 요 사람들이에요. 임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정지를 받게끔 망친 장본인 여기야 여기. 그래서 여기만 불이익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해당 임원이나 사원. 여기는 임원 사원 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결격자가 되는 거지. 잘못한 임원만 처벌받는 것도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개법인을 누가 망쳤냐. 임원들이 망쳤다. 을, 병, 정 다 불이익을 당해요. 자, 요거.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인데 위에 건 뭐냐면 법인이 영업정지 당하니까 임원사원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이 결격자가 됩니다. 이건데 핵심은 이제 물어보는 건 딱 하나예요. 임원이 바뀌더라 이 말이야.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당시는 임원이 B, C, D야. 임원이. 근데 막상 영업정지를 당했을 당시에는 B, C는 있는데 D가 어디로 가버리고 갑이 있어. 갑. B, C, 갑 이렇게. 그러면 D가 어디로 가버린 거야 지금. 그러면 같이 정지 먹은 6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되는 양반은 누구냐 이 말이지. B, C, D입니까? B, C, 갑입니까? 아니면 B, C만 그렇게 됩니까? B, C, 갑 그러면 안 되죠. 갑은 모르고 들어왔지. 영업정지 사유 발생 당시라는 것은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요. 저질렀을 당시. 예. 그때 당시에는 B, C, D가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야지. 갑은 뭣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지금. 갑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럼 갑은 이건 아니고 B, C, D 이렇게 되지. 이렇게. 예. 자, 요걸 한번 밑줄을 보면 교재 143페이지요. 가로 4번에 39조에 따른 제목 두 줄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39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한 자예요.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결격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요. 이 뜻이에요. 가로 4번이.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5번 별표. 39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영업정지를 중개법인이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가 정지기간 동안 같이 결격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핵심은 둘째 줄에 있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으로 일하고 있던 자, 거기가 핵심이에요. 사유 발생 당시가 핵심이라고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 처분 당시 아니고 사유 발생 당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요것은 칠판에 보시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만약에 여기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다. 파산 선고예요. 파산자예요, 파산자. 을이. 그럼 이 사람 때문에, 한 명 때문에 중개법인도 결격자가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중개법인은 멀쩡한데 원래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임원 중에 한 명이 파산 선고 받아서 결격자입니다. 그러면 중개법인도 결격자가 되겠냐고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중개법인과 임원사원은 한 통속. 중개법인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원사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자가 생기면 그대로 불똥이 튀어서 여기 이렇게. 아까 여기서 영업정지 당하니까 불똥이 요리 튀어서 임원, 사원 요 사람도 정지기간 동안 같이 결격자로 삼았었죠. 요렇게도. 요것도 되는 거지. 그게 다이아몬드 5번이에요. 5번. 다이아몬드 5번 보시면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다시.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그 다이아몬드 5번은 누가 결격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법인이 결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원 임원 때문에 그 사람이 결격자여서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잘했어요. 이제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정리해보죠.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시험을 못 보죠? 5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시험 응시를 못 해요. 안 된다. 이렇게.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 그런데 결격자입니까? 부정행위자는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 합니까? 시험만 못 본다 뿐이지 부동산 시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결격자 아니라는 얘기는 일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중개보조로 일할 수 있습니까? 네. 소공으로 일할 수 있나요? 소공은 자격증 안 땄잖아. 지금 따다가 지금 시험지 뺏긴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공으로 일할 수가 없지. 개공으로 일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개공으로 등록하려면 자격증 갖고 오픈하고 해야 되니까. 응? 그렇죠. 그러면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이 안 됐는데 법인에 중개법인에 임원 될 수 있나요? 다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법인에 임원 될 수 있나요? 아직 안 배운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지난주에 배웠어. 임원 될 수 있죠? 중개법인의 임원은 다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나요? 없는 임원도 있잖아. 그러니까 부정행위자는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자격증 없으니까 임원으로 일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있지. 자격증 없어도 임원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말이 이 말이요.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되는 게 12가지.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시험은 볼 수 있냐 이 말이지. 결격자인데. 중개사 시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게 원칙이지. 자, 미성년자도 결격자죠? 파산자도 결격자야.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다 결격자예요. 근데 시험 볼 수 있잖아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 결격자 맞습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잖아요. 시험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결격자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결격자인데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고. 누구예요? 자격 잘린 양반. 이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 맞죠? 근데 그 사람은 유일하게 3년 동안 시험도 볼 수가 없다. 시험 응시를 제한받는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자격 취소 당한 사람은 3년 동안 일도 못하고 시험도 못 보고 이러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재 중에서 저기 146페이지 가보시고 예제 문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1번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00만 원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중3벌 이렇게 될 건데 200만 원 벌금 갖고는 결격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생각할 거 없어요. 무조건 결격자 아닙니다. 중3벌이 아닌데.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집행 종료, 집행 면제 플러스 3년이죠. 이건 3년이 안 지났다. 끝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3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결격자가 아니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격자고 끝을 잘 보셔야 돼. 자, 3번.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결격자.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교육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교육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뭐예요? 경과되지 않았다. 아직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니까 결격자. 5번.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정지 먹었으니까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자입니다. 자,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1번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무실 갑니다. 뒤에 거. 이제 사무실은 이제 규제하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조금.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잠깐 보시면 원래 중개 사무실은 한 개만 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자격증에 사무실 한 개예요. 뭐 변호사나 법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그냥 구마다 사무실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 땄으면, 자격증 하나 땄으면 사무실은 뭐예요? 한 개. 자격증 하나에 원래 자격증은 다 그래요. 자격증 하나에 사무실 한 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사무실을 두면 안 되겠죠. 두 개 사무실을 설치했다 그러면 법에 걸려서 등록이 날아갈 수 있어요.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형사처벌도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개공의 사무실, 갑의 사무실 여기 있어요. 옆에 점포가 비니까 옆에 또 얻은 거예요. 갑이. 사무실 있는데 옆에 또 얻었어. 이것도 걸려요. 바로 옆에 있어도 걸려요. 사무실 두 개로 보니까 이때는 등록이 날아갈 수 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닌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걸 못하게 막으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또 이제 가지고 편법적으로 하냐면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저희 가서 파라솔 치고 앉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영업을 해요. 실질적으로 영업 장소가 원래 사무실, 파라솔 이렇게 두 개가 되지. 영업 장소가 두 군데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취지 자체는. 그래서 이것도 걸린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천막이라든지 파라솔 말고라도 천막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요. 움직일 수 있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할 떴다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실 자리가 그러니까 그 재건축 해가지고 입주하는 단지 앞에 상가동 건물이 딱 지어졌는데요.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나서 거기다 사무실을 못 내요. 근데 그 조합 사무실에서 일하셨던 분이 이제 그 막 전세 물건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 사무실을 하려고 그래. 근데 상가동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준공이 아직 안 거야. 근데 빨리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합 사무실에 일했기 때문에 좀 이점이 있겠죠. 그것도 뭐 일반 직원으로 일한 게 아니에요. 조금 이제 간부직으로 일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을 갖다 저 구석지에 차렸어. 구석지. 그런데 영업을 되게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죠. 그 조합 사무실하고 연계돼서 하니까.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파라솔 쳐놓고 앉아 있어. 왔다 가서 하면서 새 아파트니까 전세였겠던 사람이 오면 요리 끌고 가.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은 조합 사무실로 연계가 돼 있어서 저 주인들 있죠, 주인들. 전화번호 다 갖고 있지. 전화해가지고 전세는 올랍니까? 들어가실랍니까? 이게 다 전화해가지고 물건 다 확보하고. 그 전세 오도록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기서 잡고 전화 작업하고 잡고 계약하고 끌고 가서 계약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말이지. 법 위반해 안 해요? 위반이라고 이게.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여기에 걸려요? 형사처벌까지 되는 거예요? 네. 자, 교재에서는 체크해 보면 148페이지 제1절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요. 13조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두 개만 밑줄. 옆에 써두셔야 됩니다. 이걸 써두셔야 돼요. 옆에다가 요거요. 임등치에다가 1항 일반 써두시면 돼요. 깨끗하게 내버려 주세요. 나머지는 써두시고 또 갑니다. 자, 7번 보시면 사무실을 근데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있다.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응?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누구요? 중개법인이다.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낼 수 있죠. 이렇게 네, 어제도 이제 그 물건 저 손님 끌고 온 쪽이 법인이더라고. 중개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인도 보면 법인 형태로 이제 하는 게 조금씩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사무실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근데 거기 법인과는 다르게 우리 개인으로 차리잖아요. 그럼 이걸 못 내. 그럼 개인은 무조건 한 개지. 빼도 박도 못하고. 근데 법인이면 2개, 3개 낼 수 있지. 이렇게. 그 법인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특수법인이 들어가. 특수법인이 누구죠? 중개사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써져 있는 법이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지역농협이다. 그죠? 특수법인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서는 조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지역농협 같은 경우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 개의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151페이지 가시면 다이아몬드 1번에 취지 나온 거 있죠? 법인행 개업공인인계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151페이지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갖다가 어떻게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첫 줄이 중요합니다. 누가 둘 수 있죠? 법인이 둘 수 있어요. 분사무소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날개 보면 OX 문제 있잖아요. 자,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법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어때요? 분사무소를 절대 둘 수가 없다. 요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얘기를 쭉 봐봐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 여기 노원구에 본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이. 근데 여기 은평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내고자 합니다. 낼 수 있죠. 분사무소 낼 때 일단 주된 사무소 있는 데는 빼야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다 분사무소 낼 수는 없고, 그죠? 주된 사무소 있는 소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제외.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둘 수 있지. 마포에도 둘 수 있고. 여기 뒀다 그러면 은평구에는 뭐요? 1개를 넘을 수 없어요. 은평구에도 1개. 은평구에다가 분사무소 2개. 이것은 위법하다 이 말이야. 1개밖에 못 둬. 시군구별로 1개를 초과할 수 없고, 대신 여기는 여기서 계약서 쓰고 여기도 또 계약서 쓸 수 있어. 여기 책임자를 앉혀놔야 되겠죠. 이 주된 사무소는 여기 계약서 써줄 사람 누구요? 여기는 대표자가 앉아서 계약서 써주는 거고, 여기는 책임자가 역할하는 게 똑같아요. 여기는 대표자, 여기는 책임자. 이때 요 책임자는 계약서 써주고 그럴 사람이니까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다만 핵심적인 요 시험에 이게 잘 나와. 지역농협도 이렇게 분점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농협은 분점을 낼 때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지점장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까? 특수법인인 지역농협은 지점장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요게 시험이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면 151페이지 가로 1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이에요. 1개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밑줄. 설명드렸으니까 빨리빨리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분사무소에다가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그 다음에 형광펜입니다. 다만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특수법인이죠.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가 무슨 뜻이게요?
책임자를 두긴 두는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갑니다. 다 끝났어요. 또 봐봐요. 절차를 다시 한번 봐봐요. 일단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노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낼 수 있어요. 여기다 분사무소를 내겠다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신고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낼게요 라고 설치 신고하는데 여기 강동구에다 분사무소 내니까 강동구청에 가서 신고합니까? 설치 신고 어디 가세요?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 여기 핵심. 여기 가서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내느냐? 내야 돼요. 요금 냅니다. 요금 뭘로 적었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요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갖고 갈 서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요걸 잠깐 이해하면 돼. 여기만 넘어가면 끝이야 이제. 분사무소 차리는 것도 일반적인 사무소 오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는 것도 필요하고 사무실 얻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격자 아닌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등록할 때도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자격증 사고는 안 내요. 왜 그래요? 저기 시도의사한테 확인할 거니까. 책임자가 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실은 내야지. 실무교육 소유증 내야지. 사는 사무소 확보서는 내야지. 이거 사무소. 사무소 확보서를 내야지. 등록할 때하고 똑같아. 이거 지금 분사무소 등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결격자 아님을 증명 이건 낼 필요 없어. 왜냐면 신원조회 해볼 거거든. 신원조회. 예? 외국 사람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빠지니까 구비서류가 2개죠. 2개인데 중요한 것은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요거 분사무소가 늘어나면 중개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식구가 늘어서 사고 위험성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렇게 하나 늘리는 당 지금 현행법상은 1억 이상을 보증 설정을 추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하느냐?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해야 돼요. 차리기 전.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서류가 구비 서류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 서류는 어떻게 하냐면 실사보해서 하나 늘어요.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는 뭔데요? 실사고. 외국 사람일 때는 실사결이고 분사무소는 실사보. 이게 하나 늘고 그 다음에 여기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누구 거죠? 책임자 걸 내시오. 이렇게 되죠.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구비서류예요. 그래서 여기다 설치 신고하면 돈 내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 신고 확인서를 끊어준다. 여기서 끊어줘. 그러면 노원구청장이 발급해준 신고 확인서를 여기다 걸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된 사무소에 걸려있는 건 뭐예요? 큰 게 걸려있는데 등록증. 분사무소에 걸려있는 게 뭐예요 이게? 신고 확인서. 걸어둘 게 달라요. 이름이 틀려요. 자, 그리고 요 주된 사무소 수대관할 등록관청은 어디에다 알려준다? 강동구청. 야, 강동구에다가 분사무소 냈댄다라고 뭐예요? 지체 없이 통보. 지체 없이 통보. 통보하는데 이때 통보를 한 군데 더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했다고 어디다 통보? 협회에다 통보. 협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6가지인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을 때 등록증 줬을 때 협회 통보사항이죠. 이번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갖다가 받고서 신고 확인서 줬을 때 그때가 협회 통보예요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았을 때죠. 등록증 줬을 때도 협회 통보. 신고 확인서 줬을 때도 협회 통보. 이렇게. 자, 교재에서 정리하면 152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다이아몬드 3번 가로 1번에 신고에 관할청 첫 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하게요?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관청이고 가로 2번에 박스 아래쪽 박스 구비서류가 3개죠.
실사보 실체. 동그라미 1번이 실인데 실무교 수료증 사본 누구 거? 책임자 거. 2번 이거 추가된 거 이거 좀 요게 중요하죠. 보증 서류 2번. 네? 자, 오른쪽 3번이요. 3번. 세 번째 뭐죠?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분사무소 할 때 분사무소 할 때 사사. 네, 그래서 실사보 실책. 실사보 실책. 책은 뭐예요? 책임자의 실무교 수료증 사본. 늘상 출제 용순위가 뭐냐면요. 요거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교 수료증 사본 그러시면 틀려요. 에? 누구라고 하셔야 돼? 책임자라고 딱 한정해야 돼요. 소공해 그러면 안 되고. 그거 조심하시고. 특히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책임자의 실무교 수료증 사본 잘 보시고. 자, 가로 3번의 첫 줄.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든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게 이제 아까 등록 신청할 때도 똑같았죠. 그러면 다이아몬드 4번에 가로 1번. 뭘 끊어줘요? 신고 확인서 교부. 이거 신고 필증이죠. 옛날 말로는. 지금 신고 확인서 교부. 그래 놓고 다이아몬드 5번 내려가 보세요. 밑에. 그래서 가로 1번 어디에 통보하고요?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통보.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 후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뭐요? 통보. 가로 2번 어디에도 통보하죠? 협회. 두 줄 밑줄 긋고요. 협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다음 달 11일까지 통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5페이지 가보세요. 가기 전에 우리 문제 하나 아까 있는 거 풀고 하죠. 1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네요. 1번.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게 특수법인이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안 해도 되니까 동그라미죠.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를 조각할 수 없다. 어때요? X. 어디가 틀렸어요? 앞쪽이 틀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이렇게 하셔야 되고. 3번.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다가 신고한다. 어디에다 신고?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4번.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는 건 아시는데 요금 뭘로 정해요? 요금? 지방자치단체 조례제. 5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다. 실무교육 받아야지. 그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네. 자, 다시 오셔서 교재요. 155페이지. 자,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갑하고 을이 여기 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예요. 공동 사용. 같이 쓰게 되면 두 명은 다 개공들이에요. 그런데 같이 쓰게 되면 장점이 좀 있죠. 어떤 장점이 있겠는가 그랬을 때 일단 드러난 장점은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니까 구체적 내용은 뭐 그렇고 어떤 장점이 있냐면 뭐 이렇게 월세 부담 같은 걸 줄일 수 있죠. 뭐 그런 건 장점. 근데 진짜 장점은 같이 쓰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법을 위반해서 한쪽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이쪽 도장이 살아있으니까 이쪽 도장을 찍어가면서 같은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다 그런 것을 꿈꾸면서 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소득세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소득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세금을 많이 안 내도 될 수 있잖아. 그걸 한 사람 이름으로 하면 소득이 많이 잡힐 수 있잖아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사용은 이제 그런 취지에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법 외적인 목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진짜 그걸 위해서 공동사용하라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다 써먹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아버지가 중개법인 대표야. 딸은 나중에 자격증을 땄어. 딸은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이렇게 자기 자격증 걸고 개인으로 오픈하고 아버지는 중개법인을 차려서 대표야. 그래서 한 사무실 같이 써. 근데 밖에 간판은 그냥 코끼리 부동산이야. 진짜 상호예요 이거. 코끼리 부동산이야. 사람들은 다 코끼리 부동산으로 알고 오지. 근데 나중에 이제 계약서 쓰고 도장 찍을 때는 요거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요. 응? 요즘은 이제 막 그만큼 막 이렇게 막 거래가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경우이긴 한데. 근데 두 번째 목적. 만약에 여기 중개법인이 영업정지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도장 갖고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커요, 그게 상당히. 그래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여러 개공이 같이 쓴다. 공동사용. 원칙적으로 허용해요. 자, 그런데 공동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공동사용이 안 될까요? 보면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영업정지 얻어맞고 있으면 안 돼. 영업정지를 얻어맞은 상태에서 합쳐서 사무실을 같이 쓰겠다고 신규 등록이나 이전 신고를 이렇게 해오죠. 커트 당해요. 안 받아줘. 관청이.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는 합쳐지지 못하게 한다. 왜 이걸 막을까요?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요리 합쳐지게 되면 요 사람 도장을 찍어가면서 요 사람이 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합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이쪽으로 이사 온다는 거야. 그래서 합치는 거지 지금. 이사 안 받아줍니다. 이게. 이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 안 받아줘. 아니면 요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을지라도 안 받아주지. 그치? 둘 중에 하나라도 영업정지 받고 있으면 합치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요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의 그런 간절한 소망은 이 세 번째 제도로 이룰 수 있어요. 세 번째 제도가 뭐예요?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인데도 이 어떤 경우냐면 영업정지를 얻어맞기 전부터 같이 딱 있어야 돼. 그러다 한쪽이 영업정지를 받죠. 그래도 이 사람은 딴 데 갈 필요 없어. 거기서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받을 것을 감안해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응? 남편하고 아내야 같이 있기 싫어도 일단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예? 여기가 당하면 여기 거 써먹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정지 맞기 전부터 같이 있어야 되겠다. 정지 얻어맞고서 허둥지둥 찾으면 늦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꼭 이 제도를 나중에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한 개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자격증이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예? 우리 안 사람한테도 자격증 좀 따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책도 사다주고 동영상 열어주고 이렇게 한번 공부하라고 한 적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책을 보더니 기절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더라. 책이 너무 두껍고 이건 도저히 공부할 게 아니라고 하면서 간단히 따는 줄 알았나 봐요. 예. 자, 사무소 이전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소 이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를 밑줄고 있냐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저기 갑니다. 156페이지. 다이아몬드 4번이에요. 4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다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섯째 줄 끝에 가시면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를 받기 전부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이었다면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동사용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사무소 이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도 간단한데 자 보도록 합니다. 강서구에 있던 사무실을 갖다가 노원구로 이전합니다.
절차가 5단계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강서구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 사무실을 갖다가 옮깁니다. 노원으로 옮기고. 옮긴다는 게 이거 계약을 안 하고 이거 없애고 여기 계약한 거예요. 이렇게. 예, 사무실 없애고 이렇게 옮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 내에 요 노원구청장한테 이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왔다고 여기다 신고합니다. 여기 별표돼 있죠. 이전 후 등록 여기다 신고하는 여기가 아니고 10일 넘어가면 과태료고요. 이전 신고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이전 신고하러 갈 때는 이전 신고서,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등록증. 다시 요즘에 요 신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전 신고서 적어내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내고 요 계약서, 그 다음에 요 증은 뭐예요? 등록증. 원래 등록증이 여기 걸려 있는 건데 주소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주소. 네, 등록증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 그러니까 이전 신고하러 갈 때는 빈손 가면 안 되고 뭐예요? 신사증 이렇게 신사증 이렇게. 예, 옛날에 어떤 제 아는 선생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상을 갔죠. 근데 저쪽 서해안이더라고. 갔는데 그 아버님이 선주셨대. 선주. 배. 예. 최근에 배 그 경매 나온 거 보니까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 배인데 55억이 나왔더라고. 그럼 선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 주인인데. 뭐 그 정도 크긴 아니겠습니다. 배를 여러 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지. 선주 그러면 그쪽 마을에서는 부자라고. 예? 그러니까 고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이 고생을. 선주 아들인데, 그 선주 아들 고생 안 한 선생님이 강머시기 의라는 선생님이 있어. 갔더니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저는 딱 그때 문상 갔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기 딱 가봤는데 그 마을의 유지야, 유지. 선주. 그러니까 딱 봐봐요. 고생한 얼굴인지.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 예? 저희하고는 완전히 틀려. 자, 신사증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거 들고 와서 여기 와서 신고하면 자, 여기 등록증을 요거 고쳐서 재발급 여기 걸고 하시면 돼. 끝이요, 끝. 사무소 이전하는 거 간단해. 아니, 최근에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셨던데 어떤 가게를 인수했던 거야, 이게. 근데 권리금 주고 인수했지. 그랬던데 그 기존에 넘긴 사람이 자기 이사 갈 때까지는 같이 쓰자고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보냈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써요? 나가라고 그래요? 월세 나누고? 여기 또 다른 거보다 이 고객들 있잖아요. 고객들 명단을 갖다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컴퓨터를 뺏는다 생각하시면 되지. 빼서 그 확보가 중요하지. 영업 고객 명단을 그 사람도 써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 갖고 가면 안 되잖아. 별걸 다 봅니다. 그렇게 권리금 받고 넘겨놓고는 거기 있는 고객 명단을 홀라당 다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답니다. 예? 그리고 근데 권리금을 또 받아먹어. 그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아직 답변 안 해줬는데 이거 자기가 요 명단을 다 확보하고 이거 딱 컴퓨터 자기가 다 인수하고 저 사람은 그냥 껍데기뿐이었다가 딴 데 이사 갈 수 있죠. 이게 사무소 이전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폐업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전 신고하는 제도가 없으면 요 사무실 요 사람이 이쪽으로 사무실을 옮기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폐업하고 여기 와서 등록해야 된다고. 새로. 근데 사무소 이전 신고 제도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진짜로 사무소 이전 신고해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고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등록증을 재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이 바뀌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요 새 등록관청이 옛날 등록관청에다가 어떻게 해요? 요 개공에 대한 등록대장 같은 걸 넘겨주라고 하겠죠.
그러면 넘겨준다. 4번, 5번 끝.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이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등록관청이 탄생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사무소 이전 절차는 보통 일반적으로 5단계. 이때는 구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하고 이전 신고를 여기 와서 한다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등록증을 갖다가 재발급해 주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송부 요청해서 송부를 받는 서류가 있다. 이 송부 서류가 뭐가 있느냐? 송부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등록대장. 여러분 교재는 어디를 보시냐면 158페이지 보시고 158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박스가 있죠. 박스. 거기요. 이전 신고를 한 기억년 디귿 있잖아요. 그 기억번의 끝줄이요. 등록대장. 등록대장은 강서구에 처음 등록할 때 강서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등록 카드를 얘기합니다. 등록대장을 송부하고. 자, 신자는 뭐냐? 동그라미 니은번이죠. 처음에 여기 강서구청에 오픈하고 등록 신청했겠죠? 등록 신청하면서 서류 냈었겠죠? 서류가 뭐예요? 등록 신청하면서 내는 서류. 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자격증은 확인해 보니까. 실사. 이거 갖고 있었겠죠? 그거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신차가.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왜 그러냐면 이건 잠깐 이해하시면 강서구에 있을 때 행정처분 받은 게 있다. 업무정지다 뭐 이런 거 받은 게 있으면 그 받은 기록이 전과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기록을 갖다가 쌓이면 더 무겁게 처벌하니까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기록을 넘겨주게 돼 있어. 최근 1년치만 누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근 1년치만 송부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련 서류라고 돼 있죠. 진행 중인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서구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법을 위반한 거야.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막 때리려고 해. 막 이렇게 강서구청장이. 그랬더니 재빨리 이사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강서구청장이 막 쫓아와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고 점잖게 송부를 해서 새 등록관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때려준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려면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를 넘겨주는 게 필요하더라. 그게 동그라미 디귿번의 뒤쪽이죠. 자, 4가지 송부 서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가 뭐예요? 송부한 서류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가장 핵심. 대자가 뭐고요? 등록대장. 그 다음에 신자는 등록신청 서류. 중자는 뒤에 거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그 다음에 1년은요.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러한 송부 서류에는 등록증 있나요? 없나요? 등록증. 등록대장은 있어도 등록증 없죠? 등록신청 서류는 있어도 등록증 없죠? 요게 등록증 없다는 걸 꼭 써두시고. 별표 치시고. 박스에 저체를.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위반행위 저질렀을 때 행정처분은 이사 오면 이전 전 등록관청이 미친 듯이 쫓아와서 때려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점잖게 때려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점잖게 때린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159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에 세 줄을 밑줄 그으시면 돼요. 특히 셋째 줄에 누가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렇게 중요한 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칠판에서 정리해 봅니다. 세 가지 정리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반행위를 강서구에 있을 때 했습니다. 근데 이사 왔어요. 요 위반행위나 행정처분은 누가 해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 이거 했죠. 두 번째, 강서구에 사무실이 있을 때 여기 간판을 걸어놓은 게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사 왔죠. 그 옛날 사무실에 걸어놨던 간판은 어떻게 돼요? 놓고 와요? 없애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체 없이 뭐예요? 철거. 좀 이따 또 나와요 이거. 자, 세 번째 하나 더 한다고요. 이전 신고를 갖다가 사무소 옮기면 이전 신고를 여기 가서 하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그러면 요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통보를 한 군데 하게 돼 있어요. 통보. 어딜 것 같아요? 협회죠, 협회. 협회 통보. 언제까지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협회 통보상 6개 중에 이제 세 번째 거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게. 두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고 신고 확인서를 줬을 때죠. 세 번째는 이전 신고 받았을 때죠. 협회 통보죠. 자, 됐어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자, 이번에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보도록 합니다. 요게 더 간단해요. 요거 하나 보고 이제 문제 풀어볼 텐데, 잘 보세요. 분사무소를 갖다 이전합니다. 분사무소를. 여기 보니까 동작구에 본점이 있는데, 자, 강동구에 분사무소가 있어. 그 강동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갖다가 은평으로 이전하는 거야. 이게 분사무소의 이전. 4단계 절차예요. 첫 번째, 짐 싸갖고 이사 오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되겠지. 옮겼다고.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합니까?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 10일 넘어가면 과태료.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뭐예요? 신사증 들고 와야 되겠다. 신사증. 여기서 신은 이전 신고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사는요. 사무소 확보서류 요거. 증은 등록증 아니고 신고 확인서. 옛날 말로는 신고 필증. 그걸 갖다 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분사무소에 여기 있을 때 원래 신고 확인서가 여기 걸렸을 텐데 옮기면서 여기 있는 주소가 바뀌게 되겠죠. 고쳐달라고 갖다 주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에 걸려있는 큰 건 뭐예요? 등록증이죠. 등록증은 어떻게 옮긴 게 아니냐. 옮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고칠 일이 없지. 신고 확인서를 고쳐야 되겠다 이 뜻이지. 그래서 신사증. 그러면 동작구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고 확인서. 이거 지금 증자를 써놨는데 옛날에는 신고 필증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아직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고 필증이 다른 말로 뭐예요? 신고 확인서. 같은 말에 같은 말. 신고 필증인데 지금은 용어를 신고 확인서로 바꿨다.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어떻게 해주겠어? 재발급. 그럼 재발급 받은 것을 여기다 걸고 영업하면 되겠죠. 그런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여기다 해놓으니 분사무소는 여기다 요리 간 건데 여기나 여기는 모르고 앉아있죠. 그래서 여기나 여기 어떻게 해야 돼? 통보해야지.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 이때는 강동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은평구로 이전했을 때는 어디에다 통보해야 될까요? 어디에다 통보? 두 군데 다 통보해야지. 만약에 강동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동구에 다른 동으로 옮겼다 그러면 어디에만 통보하면 되겠어요? 강동구요. 근데 강동구에서 이렇게 옮기면 두 군데 다 통보. 지체 없이 통보.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고요. 교재에 보시면 159페이지 가로 3번에 분사무소 이전 절차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어디에 쫓아가서 이전 신고를 해야 되겠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요게 가장 핵심. 동그라미 기억법 밑에. 이때는 등록증 들고 가요? 신고 확인서 들고 가요? 신고 확인서.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신고 확인서 재교부 이렇게 됐고 마지막 동그라미 3번 별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이전 신고 확인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해서 재교부한 후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양구청장한테 이를 통보해야 되겠다. 두 군데 다 통보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거기 옆에 좀 써주세요. 여기는 등록관청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도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따라가서 여기고요. 분사무소를 옮겨와도 은평구에 있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따라가니 동작구청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아무리 움직여봐야 등록관청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야? 안 바뀌니까 관련 서류를 일체 송부하는 절차는 없고요. 그냥 종이쪽지 한 장에서 알려만 줍니다. 야, 분사무소 옮겼대. 통보. 이렇게. 송부가 아니고 송부하는 절차는 서류 봉투 넘겨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송부 절차가 나오던가요?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등록관청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에 등록관청은 주된사무소 따라가니까 그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3번에 가로 1번 협회 통보라고 돼 있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해야 되겠다. 협회 통보한다. 자, 그러면 이걸 잠깐 해봐요. 이 과목 문제 풀고 쉽니다. 자, 보세요. 강서구에서 노원구로 사무소를 옮기는 게 아니고 강서구에서 강서구로 사무실을 옮겼다고 해봐요. 그럼 절차가 어떻게 돼? 강서구에서 강서구로 다른 동으로 옮겼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안 바뀌죠? 그러면 사무소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강서구청에 하고 그리고 등록증 재발급 받고 끝이에요. 등록관청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송부 요청이나 송부라는 절차는 필요 없죠.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강서구에서 강서구로 이전했을 때는 이런 3단계로 끝이다. 근데 핵심은 뭐냐? 이렇게 등록관청이 안 바뀌었을 때는 이전 신고했을 때 등록증을 재발급해 주는데 이 등록증을 재발급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다. 그죠? 하나가 뭐죠?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등록증에다가 바뀐 주소를 화이트로 지워서 고쳐서 그대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등록증을 갖다가 고쳐서 다시 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등록증 재교부인데 요게 이제 등록증을 다시 재교부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새 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새로 인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바뀌지 않는 이런 케이스는 기존의 등록증에다가 주소를 화이트로 지워서 그거 다시 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요. 등록증을 갖다가 새로 인쇄해서 새 등록증을 인쇄해서 줘도 되고 두 가지가 다 허용된다. 그죠? 그럼 만약에 요 경우가 아니고 강서구에 있던 사무실을 갖다가 노원구로 이전했다 그러면 송부 절차가 필요하겠죠. 요거 필요하다고요? 자, 이랬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하는 방법이 몇 가지게요? 한 가지밖에 없다. 원래 등록증을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없다. 왜 그래요? 등록관청이 바뀌잖아요. 강서구청장으로 밑에 찍혀 있는데 그걸 화이트로 지워서 은평구청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 말이지. 볼품도 없고 무조건 새로 인쇄하는 거죠. 새 등록증을 재교부한다고 보셔야 된다. 이것도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뒷페이지에 가시면 문제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을 때 내입니다. 내 강서구에서 강서구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신고하셔야 되겠다. 맞아요. 10일 내 이전 신고. 강서구에서 강서구로 이전해도 신고합니다. 자, 2번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에 등록증의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는 없고 무조건 재교부해야 된다. 재교부가 새로 인쇄한다는 뜻이에요. X죠? 변경사항 기재 가능하죠? 구청이 안 바뀌니까. 디귿번 이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 신고할 때 신사증 신사증 갖고 가야 되잖아요. 증이 뭐예요? 여기서는 등록증이지. 고쳐달라고 내는 거예요. 주소. 자,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사무소 이전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 사무실은 여기 어떤 사무실로 옮겨야 됩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실로 옮겨야 맞죠? 그래 합법적인 건물이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 사무소 확보 서류를 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다만 건축물 대장만 작성이 좀 안 됐을 뿐, 그죠? 기존에 뭐예요? 준공인가나 사용 승인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럴 때는 분사무소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죠. 그럴 적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된 사유서를 내라 이 뜻이. 처음 들었죠? 놀랍죠? 저기 가보세요. 158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박스 안에 동그라미 니은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쉽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로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사무소 확보 서류가 서류예요. 제출 서류.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중개사무소로 확보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준공 떨어진 경우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되겠다. 그렇죠?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쉬겠습니다.